안녕하십니까, 해석왕 고태익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인시디어스 빨간문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인시디어스 시리즈는 제가 1편 빼고 모두 극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다 보긴 봤는데 이런 류의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컨저링도 있고 에나벨도 있고 인시디어스도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편을 좀 보고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못 보고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시디어스 시리즈가 연결이 되면서도 또 별개로 진행되는 시리즈라서 그냥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화는 인시디어스 2편인 두 번째 집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는 안 보고 가시더라도 2편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이 되니까. 자, 인시디어스 빨간문.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또 살짝 깔아보자면 공포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즐겨 해서 2000년도 이후에 개봉했던 공포 영화들은 웬만한 큰 공포 영화들은 다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블루마우스의 작품들을 재밌게 보고 있고 제임스 완이 감독하거나 제작하는 영화들도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작사가 싫어하겠지만 참 애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시디어스 시리즈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좀 세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할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주인공들이 그 집에서 탈출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숙사로 갔죠. 점프 스퀘어로 사람 몇 번 놀래키고 자, 이제 우리가 할 몫은 다 했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느낌이에요. 그마저도 후반부에는 익숙해져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생 소녀들이 이제 같이 봤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 무서웠냐? 응? 앞에만 조금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실망감이 좀 큰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젠 그만 좀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작사가 안 놓아주면 저라도 좀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놓을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할 때 평균 1억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요. 인시디어스 빨간문은 1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 딱 그 정도만 찍고 끝내는 기분이라 좀 아쉽습니다. 뭐 그러고 보면 200억 정도로 SF 찍고 액션 영화도 찍고 전쟁 영화도 찍는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드는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가 보이는 그대로다 보니까 뭐 이야기할 거리는 많이 적지만 몇 가지 정리가 되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제 리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짧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인시디어스 빨간문 포스터에 제목을 보면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인시디어스의 시와 빨간문의 빨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저는 단순하게 빨간문이어서 칠했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시에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었거든요. 왜 시에만 쳐져 있지 생각을 했는데 야, 센스 봐라. 참.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자만 읽으면 시빨간이 돼요. 시빨같아 이거야. 새빨간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 누구 센스입니까? 네. 아마도 저랑 전설의 고향을 같이 본 동년배 혹은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설마 제작사가 원했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왜 시빨간을 강조했는지. 아마 제가 생각한 게 맞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시빨간만 보이더라고.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시와 빨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을까? 자, 두 번째는 좋았던 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았던 점이라고 볼 수 있나 싶긴 한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에서 떠났습니다. 집을 벗어났어요. 블루마우스 특유의 하우스 호러 무비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클리셰를 벗어 던진 거죠. 그리고는 기숙사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긴 합니다. 어쨌든 신선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진지하게 역시 공포 전문 제작사답게 긴장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높이는 재주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조씨가 차에 타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뒤에서 뭔가 스물스물 걸어온다든지 달튼이 수업 시간에 그림에 몰두한다든지 또 MRI에 누워있다든가 거실 창문을 이용해서 같은 그림 찾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때 또 긴장감이 아주 좋죠. 하나씩 들춰보면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긴장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들어오는 점프 스퀘어에 무참하게 당하고 맙니다. 제가 생각보다도 점프 스퀘어를 잘 견디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너무 집중하고 있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예상을 못했거든. 뭐 다른 분들은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요번에 좀 몰입하느라고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영화에서 가장 긴장감이 최대인 지점에서 노리고 들어왔다? 템포를 완전히 뺏어버리니까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아는 거지.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거야.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생기긴 합니다. 아주 좋아요. 영화에 몰입하려고 할 때쯤에 점프 스퀘어로 딱 사람을 놀래키죠. 근데 그게 다예요. 악령가 나와서 깜짝 놀래키기는 하는데 이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게 놀라는 거와 무서운 게 자칫하면은 비슷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엄연하게 다른 감정이죠. 개인적으로는 처녀 귀신이나 동양의 귀신을 좀 더 무서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머리 축 길게 늘어뜨리고 흰색 뭐 소복 같은 거 입고서는 좀 씩 웃고 있는 뭐 귀신 같은 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 악마들에게는 제 무서움을 내주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옆머리를 넘기신 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르물입니다. 영화가 아니더라도 예능은 웃겨야 하고 공포 영화는 무서워야 제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당연한 소리잖아요. 근데 예능은 다큐가 돼버리고 공포 영화는 놀라서 보기가 좀 싫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점프 스퀘어만 사용한다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인시디어스가 무서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쉬운 거는 바로 스토리인데요. 일단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잊혀지는 것과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는 것과 기억. 아버지 조씨와 아들 달트는 10년 전의 기억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서 할머니는 잊혀져 갑니다. 두 사람은 다른 세계의 문을 열게 되면서 잊혀져 가던 걸 기억해내려고 노력합니다. 달튼의 대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잊는 건 소용없어. 기억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얕아요. 이야기가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러닝타임을 끌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중반부쯤 되면은 대략 어떤 식으로 문이 열렸고 어떤 식으로 문이 닫힐지도 뻔히 보입니다. 실제로 해결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주인공은 모르고 관객은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늘어뜨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참을만 했거든요. 동기부여를 주는 단계였으니까. 근데 후반부쯤 들었을 때는 아예 못 참겠더라고요. 다 예상 가능하니까 하품이 막 그냥 다행히 졸진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아픈 상처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영화는 실시간으로 잊혀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인스타그램 키노라이츠 왓챠피디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